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 주요 내용과 코로나19 상황까지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거리두기 강화 조치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하루 먼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또 보통은 월요일부터 시행 이렇게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당장 시행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만큼 현 상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상황 인식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방역 조치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에 있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곧 의료 체계에 있어서 과중한 부담이 가해질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조치가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수도권, 비수도권 나눠서 모임 제한이나 시간들도 좀 제한들이 달랐었는데 이번에는 일괄 적용하는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릴 여유가 없죠. 왜냐하면 비수도권도 전체적으로 발생 비율 자체는 수도권과 7대3 정도지만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가 커졌고요. 예. 이번 주 사흘만 놓고 유행 위험도라는 걸 이제 긴급 평가를 했거든요. 네.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이 전부 매우 높음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그 사흘치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매우 높음인데요. 그 지표는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게요. 다른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료 대응 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수도권이 지난주가 127.5였는데 133%까지 올라갔고요. 비수도권은 2주 전이 50%인데 이번 주에는 8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도 의료 역량 대비 그 발생률이 거의 이제 비등하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눈다기보다는 전국적인 유행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숫자를 4명으로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상황도 상황이지만 일괄 적용하면 좀 헷갈리지 않는 이런 장점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적 모임 인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보면 4명까지로 조정이 됐는데 기존에는 여기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4명은 근데 미접종자는 여기에 포함 안 되고 혼자 먹을 수 있고 아니면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면서요. 그렇죠. 방역 패스를 이제 전면적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내일까지는 4명 가운데 미접종자가 1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미접종자는 그 4명 안에 포함될 수가 없고요.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예. 혼자만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 시간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느 시설은 9시고 어느 시설은 10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 기준이 마스크를 벗고 있느냐 이 시간과 관계된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꽤 적당하다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방역 조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그 시설이 얼마만큼 감염에 취약한 시설인지가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비말을 튀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영업 시간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역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 강화와 일상에서의 어느 정도 배려 또는 조정이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정책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행사나 집회 인원 기존에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로 좀 축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사나 집회는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이 모일 때는 접종 여부와 관련 없이 예. 접종자나 미접종자 섞여서 100명 안에서 이제 행사를 할 수 있었고요. 100명 이상일 때는 접종 완료자만 모일 때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행사의 성격을 규정해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모이자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하게 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걸 보면 50명 미만, 49명까지 모이는 행사나 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신 분이나 하지 않은 분이나 섞여서 49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접종 완료자만 모이게 한다. 그러면 299명까지는 네. 50명에서 299명까지는 모일 수 있대 전원 접종을 완료해야 됩니다. 예.
그 종교 시설에 대한 이번 강화 방안은 좀 빠져 있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저도 사실은 정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다른 다중 이용 시설들은 전부 강화가 됐는데 종교 시설만 사실은 그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를 그냥 유지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추후 논의할 필요가 좀 있을까요? 네, 방역에 있어서 특히 방역이란 이런 조치의 강화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형평성에 더해서 효과성의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저도 종교시설에서 여러 가지 유행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이런 조치라고 하는 것이 효과에 더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종교 시설에서 지금 성가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예.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 마스크를 회복 쓰고 가능하게 그렇습니다. 되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성가대 운영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뭐 조만간에 발표가 예.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예. 다른 다중 이용 시설들은 사실은 좀 취식이라든가 응원 자체가 다 금지돼 있거든요. 예.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되기 전이라도 일단 종교 시설에 대한 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아마 사각지대가 있다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이제 추후 논의를 통해서 추가 대책들 내놓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전면 등교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제 학교도 지금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는 사실은 이제 거의 학기 말이거든요. 예,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밀 학급이라고 해서 학생 예. 수가 24명 이상인 곳, 28명 이상인 곳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 반에 모이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예. 그런 학교들만 3분의 2 정도로 이제 등교를 하는데 지금 그 서울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좀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개 12월 마지막 주쯤에 방학하는 학교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학교는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20일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등교 조정이 되는 것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개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일반 수업보다는 뭐 다른 여러 방식의 이제 수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나 아이들 공부하는데 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지금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일단 지난 6일에는 한번 특별 방역 대책을 정부가 내놓긴 했었고 이게 효과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시기도 조금 앞당긴 것 같은데 이러한 시기 그리고 방역 강화 대책들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방역 강화에 있어서 절충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지난 4주 정도는 매주 단위의 20에서 30%씩 확진자와 중환자가 증가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주에 있어서는 그래도 증가의 속도가 조금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주에도 10% 내지 20%씩 확진자나 중환자가 증가한다라면 의료 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점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이 발표가 되면 그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는데 최대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잡아도 10일 정도 뒤에 그 효과가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 체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정부가 앞서 이제 몇 가지도 짚어봤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약 16일 정도의 대책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2년 동안의 방역을 돌아다 보면 국민들에게 2주만 더 버텨주세요, 3주만 더 버텨주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지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2주간의 대책만으로 유행세가 완전히 잠잠해진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2주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시간만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중환자 병상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재택 치료라든지 아니면 중증 환자의 진료 체계에 있어서도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저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 전체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3회 접종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네. 2주의 시간을 번 사이에 3회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2주 동안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시간 동안 이런 대책들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시행들이 이제 늦어지게 된다라면 그 다음 단계 2주가 끝나고 나서 또 연장이 되거나 예. 아니면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들이 반복된다라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그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점점 더 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이 시간 동안 정부가 최대한 정말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16일이라는 기간이 의료 영향 확충을 위해서 좀 충분한 시간일까요? 충분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처음 계획을 발표할 때 만병상까지 준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정부가 했던 어떤 시나리오나 계산과 지금 이제 많이 얼그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증 화율을 1.6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2.5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진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중환자나 사망자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이 확보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이 돼버린 거죠. 우리 병상이 지난해 말하고 올해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적은 수가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확진 환자가 늘어났고 그만큼 위중증하고 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간적 갭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고강도 조치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제대로 갈 것이냐. 예.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접종률이 지금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을 하면서 올해 안에 맞을 수 있는 분이 1,600만에서 2,400만 정도까지 이제 네. 늘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2,400만은 지금 봐서 산술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2천만 명이 맞아도 접종률이 40%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는 3차 접종의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대책은 효과는 있겠으나 예. 아마 2주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을 번 사이에 추가 접종률 높이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인데 오늘 오후 정부 브리핑은 지금 코로나19 예방 접종 특집 브리핑으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 됐는데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98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가 지역 확산 중에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6%가 60대 이상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7.4%에 불과한 97만 명의 미접종군에서 사망자, 60대 이상의 사망자의 58%, 위중증 환자의 46%가 발생하였습니다.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11월 첫 주에 1.9%에서 46%로 증가하였지만 아직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예방접종입니다. 오늘은 감염내과 전문의 최은석 교수님 그리고 백신 분야의 전문가 남지한 교수님을 모시고 3차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 안전성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 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차 접종을 할 경우 감염 그리고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3차 접종을 실시한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를 보면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2차 접종을 한 사람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는 11배, 중증 예방 효과는 2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중 2차 접종 후에 확진된 사람에 비해 3차 접종 후의 확진자의 중증 위험, 진행 위험은 90%에서 사망은 10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3차 접종은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148명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도 3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기본 접종 후에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할 경우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도 90% 이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도 70에서 7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신속한 3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셋째, 3차 접종의 이상 반응 발생률은 1차, 2차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을 먼저 실시한 70대 이상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접종자 10만 명당 80명 정도로 1, 2차 접종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상 반응의 의심 신고도 3차 접종은 1, 2차 접종에 비해 낮았으며 인과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현재의 방역 상황, 3차 접종의 효과, 안전성을 근거로 3차 접종 참여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특히 고령층의 예방접종은 건강과 생명의 지킴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2월 한 달을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집중 접종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사전 예약이 없이도 당일 예방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할 경우에는 이틀 후로 예약이 잡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예방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하루에 3차 접종자가 90만 명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예약률도 상당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고령층에서의 예방접종은 건강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미접종자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의 50% 그리고 사망자의 50%가 60세 이상의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의 고령층 미접종자께서는 신속하게 기본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부는 일상회복 추진의 동력 마련을 위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에게 인내를 다시 요청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고 방역당국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까지의 긴 여정에서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빠르게 방역 대응 역량을 정비해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3차 접종과 관련된 전문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특집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부에서 추가 접종을 강조한 만큼 지금 브리핑을 들어보면 3차 접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뭐 영국 사례, 이스라엘 연구 사례 이런 해외 사례들이 많이 지금 언급이 됐는데 교수님 1차, 2차 기본 접종 말고 3차 접종까지 하면 효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책을 한 번 보는 것보다는 2번 보는 것이 시험 성적이 좋을 것이고요. 예. 2번 보는 것보다는 3번 보는 게 시험 성적이 훨씬 더 좋은 이치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특히 3회 접종을 할 경우에는 항체가가 수십 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중화항체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0%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오미크론 변이에서의 중화항체에 대한 능력이 5분의 1로 감소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항체가가 5배 정도 높아지게 되면 거의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도 3차 접종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2회 접종하고 나서 4개월부터는 명백하게 감소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3회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0대 이상에서 위중증률이 높다 보니까 60대 이상에 대한 어떤 3차 접종을 독려하는 이야기도 꽤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잠시 멈춘 기간에 60대의 어떤 3차 접종을 계속 독려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3차 접종률은 사실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고위험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지금 거의 90%가 넘었고요. 60대 이상도 지금 한 60% 이상 됐거든요. 남은 분들도 바로 가서 맞으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그 접종은 특히 이제 그 예약을 해서 맞을 경우는 시간을 정해야 되지만 예. 잔여 백신을 이용하면 당일 접종이 다 가능합니다. 그건 연령대 관계없이 지금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달 안에 일단 60대 이상을 거의 이제 80~90% 이상 접종을 좀 3차 접종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아래 나이 때 성인들 그 백신 접종 간격도 지금 3개월로 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다행인 것은 접종자가 하루에 지금 100만 명 가까이 이제 3차 접종자가 늘어나고 있고 예약률은 그보다 150에서 200만 예약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아마 이 부분도 내년 1월쯤이면 아마 어느 정도 3차 접종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쯤이면. 저 교수님, 화이자에서 이제 알약을 개발했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자,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고, 일단 고위험군의 입원 사망률을 89% 낮춘다.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연구 결과가. 이거 이대로 신뢰하면 되는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머크사의 제품과 화이자사의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크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됐던 효과보다는 효과가 감소되어서 중환자 전환율을 3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화이자사의 이번 결과는 그래도 예전에 발표했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잘 사용될 경우에는 저는 중증화 전환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를 잘 쓰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매우 초기에 투약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초기에 투약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확진자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역학조사 체계라든지 진단검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되어야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라는 것이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 오늘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들 두 분과 분석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